약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이 같다. 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 김창호 박사님을 모셔서 캐도 원자력 문제 지금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북한에게 그 원전 기술을 줬다는 의혹을 인고 있는데요. 먼저 그 박사님이 캐도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캐도 하지만 캐도가 정확히 뭔지 잘 모릅니다. 캐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캐도는 코리안 페닌슐라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 페닌슐라가 들어가군요. 그래서 캐도가 들어가군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이렇게 맞습니다. 북한이 이제 90년 초에 그 핵 개발을 한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있을 때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때 그 미국하고 북한 간에 북핵 그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신 그 보상으로 경수로를 2개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94년도에 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 간의 핵 합의죠. 그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서 조직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럼 경수로하고 중수로 어떻게 틀려요? 경수로 원전은 그러면 플루토늄이 안 나옵니까? 경수로나 중수로나 플루토늄은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경수로, 중수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원자로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가 그게 잘 안 됐죠?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안 하고 동결시킨다는 조건으로 이제 그 캐도가 구성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그 북한의 신포부지 신포부지에다가 2기를 지어주기로 해서 짓고 있었어요. 그 9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한 2003년까지 추진이 되다가 북한이 그 농축 우라늄을 그 농축 시설 도입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그 합의를 위반하는 바람에 부시 행정부 때 그것이 합의가 깨졌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캐도 사업이 중단된 거는 2006년도에 아마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캐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캐도 자금은 어떻게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이 일본이 꽤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이제 경수로를 건설하는 그 자체 건설 비용은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42억 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 대단한 금액이네요. 네, 그렇죠. 2기를 지으니까. 그 중에 그 건설비의 70%를 한국이 되고, 70%를 한국이 되고, 30%를 일본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고, 그 외에 미국이나 EU 이런 나라도 이제 캐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경수로 외에 경수로 발전소가 준공될 때까지 북한이 중유를 매년 50만 톤씩 공급해 주기로 했어요. 중유를 공급해 주는 비용은 이제 미국하고 주로 EU가 감당을 해서 됐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게 원전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북한이 그 NPT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에 탈퇴한 국가거든요. 거기에 원자로를 지어준다는 건 우리 독자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그 캐도하고 좀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캐도가 실패한 다음에 탈퇴했죠. 지금
갑자기 물에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했죠. 네네. 그 무렵에 해서 네. 그거 이제 그런 국제 체제 하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네.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게 이제 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 무렵들이죠. 그거 네. 직전에. 네. 근데 어쨌든 그 북한의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든지 뭐 한다면은 북한이 NPT 체제로 들어와야 돼요. 네네. 또 그게 설사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 북한에는 유엔 제재 때문에 네네.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산업 기술이나 산업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당에 네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그 원자력 기술을 북한에 넘겨갖고 그것이 뭐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고 탈원전 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북한에 넘기고자 했다는 그런 계획을 보냈다, 뭐 USB를 보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아 그럼요. 그 네. 지금 USB를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 USB를 공개하겠다 뭐 그러는데 네, 네, 네.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USB는 네. 뭐 손가락만한 거 네. 시중에서 사면은 뭐 몇만 원이면 사는 거를 네. 북한에 넘겨줄 때 그 네. USB의 용량이 뭐 작게는 뭐 기가바이트에서부터 1테라바이트까지 엄청난 그 용량을 담을 수 있는데 네, 네. 거기에 뭘 담아서 보냈는지 네,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신형 원자로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지 네.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거는 김정은이한테 넘겨줬고 네. 그걸 공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네. 지금 공개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걸 복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또 미국에 줬다는 미국에서 똑같은 걸 줬다. 똑같은 걸 줬다는데 네. 그 안에 내용이 똑같은 건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이 정부는 그걸 이제 투명하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밝혀야 할 국민들한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을 저는 이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수출한 네, 네. APR 1400 그 네. 원자력 발전소는 네, 네. 사실 제가 과기부에서 그 공직에 있을 때 네. 그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가 당시 그 G7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선진 7개국. 네,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선진 뭐 10개국들 모임에 지금 네. 들어가고 하지 네, 네.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선진 7개 국가들만 모여서 네. 국제적인 어떤 현안들을 논의하는데 네. 우리도 그런 정도 수준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로 네. 추진했는데 네. 그때 하나가 원자력 분야는 그 차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게 APR 1400입니다. 네, 네. 그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네. 우리가 이제 신고리도 짓고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네. 그 기술들이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중단됐잖아요. 네, 네. 저는 이 단순하게 탈원전이 에너지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 에너지를 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뭔가 숨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지난 40년 동안 그 원자력 기술을 자립하고 또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했는데 네. 탈원전이라는 정책으로 이걸 완전히 와해시키거나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기술은 대외적으로 보면 이게 전략 기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네. 지금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능력이 네, 있는 네. 나라라고 이렇게 네. 보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네. 대하지도 못하고 네. 굉장히 그 국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것을 일체 없애려고 이 탈원전이라는 그냥 외형적으로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네. 경제적이지도 않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이러는데 이 세 가지도 다 거짓말이에요. 네.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를 들면서 문 대통령이 뭐 1,3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것도 안 맞고 네. 경제성은 지금 여느 에너지원보다도 제일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높고 환경적으로도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CO2 가스도 네. 배출 안 하는 아주 환경적으로 클린 에너지로 지금 다른 선진국은 다시 원자력을 추진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우리만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 다른 숨은 저희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아까 저 G7을 중심으로 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기술 추출하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G7을 영국이 주동이 되어갖고 D10 데모크라시 10개 국가를 해갖고 새로 재편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좋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국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장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이제 좀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일단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추진한 것이 G7 국가라고 해서 추진하려던 건 아니고 그런 G7 국가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산업 경쟁력이나 모든 걸 높여서 그런 이제 위상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원래 시작한 G7 국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호스팅을 할 때 호스트 국가가 초청하는 국가로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를 초청해서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이슈를 논의를 할 때 또 요즘은 아예 G7을 확대해서 G10으로 만드는 그런 국제적 어떤 틀을 갖추자 할 때 한국을 초청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한국이 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안 되니까 D10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본이 뭐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좀 반대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전, 탈원전이라든가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그 밑에 숨어 있는 어떤 저희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겠습니다. 1954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부에 그게 문교부였죠. 문교부에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걸 시작했는데 좀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후 굉장히 어려운 세계에서 뭐 제일 가난한 나라인 그런 수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의 그 가치와 미래를 판단하시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전기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이런 걸 판단해서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문교부에 원자력 과를 뒀어요. 그리고 공릉동에 트리거 마크 2라는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을 해서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아예 원자력 발전보다는 원자력 방사능 동위원소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그런 초보 수준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문교부에서 시작했네요. 그렇죠. 문교부에서 시작해서 그 과가 이제 확대돼서 이제 나중에는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청이 들어섰고 원자력 원이었었죠. 문교부에서 과학기술처가 이제 빠져나간 거죠. 부처로서는 원자력 원이었습니다. 원자력 원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로 추진한 거는 이제 73년도에 고리 1호기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저도 그때 과학기술처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에 대해서 진짜 원자도 모를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APR 1400 같은 걸 직접 설계, 제작하고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술 발전을 이룬 것은 그 이승만 정부 시대부터 그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다 모든 과거 정부의 그 노력을 이렇게 말살시키려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는데 이게 문제가 돼 있고 원전 기술을 뭐 북한에 넘겨주는데
요새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게 이제 로얄티가 거기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요 APR 1400 자체는 우리가 순수하게 개발한 우리 기술인데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어요. 네네. 2015년에 이제 그 20년이 넘어서 그걸 개정을 해서 신한미 협력 협정이 됐는데 그 협정에는 미국이 아까 얘기한 그 도리 1호기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우리한테 넘겨줄 때 그때 우리 기술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건 전적으로 미국이 만드는 기술이고 미국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그 협정에 의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나 장비나 모든 것은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하거나 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그 핵심 연구를 하려면은 굉장히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완화해 주도록 개정한 것이 지난 이제 신한미 협력 협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 박사님이 또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예, 저는 최근에 그 월성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삼중수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삼중수소에 뭐 몇십만 베크렐의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방사선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서울 부산 간의 거리를 몇 킬로 정도 되죠? 경부고속도로를 한 40km가 되는데 이제 부산 가는데 한 밀리미터로 한 10만 밀리미터가 남았다 하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10만 밀리미터면 1m가 1000 밀리미터니까 100m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단위를 쓸 때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무지무지하게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방사능이 뭐 몇십만 베크렐이 나왔어 이러지만 그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능인데 그거를 왜 월성 원전에 이렇게 월성 원전 경제성 문제와 월성 원전 월성 1호기 폐지한 것에 그 의도를 전부 엮어보면은 그 월성 원전은 좀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연료를 매일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물질을 전용을 하면은 그 소위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플루토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성 원전에는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가 굉장히 철저하고 우리 또한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볼 때는 외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저 월성 원전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고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장치니까 저거를 없애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제성이라는 그 경제성이 없다는 거를 조작을 해서 7,900억이나 들여가지고 계속 가동하려고 설비를 개선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조작해서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국 대사님 아시죠? 잘 알죠. 캐도에 같이 참석하셨죠. 박인국 대사님이 그 주 유엔 대사 하실 때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캐도 하려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갔답니다. 이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갔는데 운전수가 길 가던 행인을 치었대요. 그 행인이 펑 튀어나갈 정도로 쳐갖고 우리 그 방인국 대사들 막 큰일 났네 이러고 했는데 그 운전수가 나가서 그 다친 행인한테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 새끼야 넌 누를 어디다 받고 다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완전히 북한의 인권이라고 해서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에피소드 나도 하나 말씀드리면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 신포 부지에 원자로를 건설하면 부지 외곽으로 이래 나가면은 아주 묘령의 여인이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고 지나다녀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그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거기 서서 네. 우리도 이렇게 잘 입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아주 미인계네. 그 일종의 그 미인계는 아니더라도 위장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